조이팔, 많게는 4조 원, 적게는 4조 원, 많게는 8조 원, 피해자가 적게는 4만 명, 많게는 한 1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다단계 판매 사기를 쳤는데, 저 의료기기를 이렇게 투자를 하면 그 돈으로 이렇게 수익을 불려가지고 많이 돌려주겠다고 해서, 한마디로 서민들, 그리고 좀 지식이 좀 이렇게 날카롭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판매를 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혔죠. 해방 이후의 최고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 문제를 다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조이팔이 살아있다. 조이팔 2인자가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이후에 갑자기 강태용이라고 중국에서 잡혔다. 고 하면서 조이팔이 살아있다는 쪽으로 이제 대세가 됐습니다. 지난 토요일 이전에는 조이팔이 살아있다 말을 잘 못했죠. 근데요, 저는 조이팔 문제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여러 번 제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제가 2012년 1월 10일 날 조이팔이 죽었다고 난 직후에 조이팔 사상 세대의 다단계 사교와 부패 커넥션 해서 조이팔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사고를 치고 중국으로 도망을 갔는데, 당시에 수사를 해야 될 검경의 고위 간부들이 다 뒤를 봐주고 있고, 도주하는 과정에는 정치 권력이 배후를 봐줬다. 그리고 유명한 폭력 조직도 관련되어 있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2012년 5월 22일에는 조이팔이 죽었다고 뻔히 보이는 정권의 출구 전략이다. 당시 이명박 정권이었죠. 그래서 조이팔은 유병헌이하고 똑같습니다. 살아서 잡히면 한마디로 대한민국에 법을 집행하거나 권력을 집행해야 될 사람들이 매우 곤란해지기 때문에 중국으로 도망을 갔다 한 다음에 중국에서 죽어서 유골이 왔다. 근데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죠. 고온으로 화장을 시키면 한 3000도 가까이 DNA가 검출 안 된다. 북한이 옛날에 일본에 납치된 일본인 여자들 유골이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고온으로 이렇게 소각을 시켜가 DNA 검토가 안 될 거라고 보고 남자 유골을 보내갖고는 여자 거라고 우겼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미국에 의뢰를 해가지고 미국의 CIA나 이런 쪽에 전문가가 개입되면서 이거는 여자 유골이 아니라 남자 유골이라 해가지고 나중에 북한이 인정을 했어요. 가짜 유골 보낸 걸. 그래서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조이팔 문제를 당시에 이야기했는데요. 그때도 제가 조이팔 문제를 이야기한 때 부담을 좀 느꼈습니다. 자, 4조쯤 해먹었으면요, 최소한 10조쯤 해먹었다는 이야기도 있어. 왜 대구 지역에서만 한 4조고 또 지방별로는 다르게 운영했기 때문에 조이팔한테 돈 떼인 사람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고요. 그때 떼인 사람들 중에 자살한 사람이 30명이고 그분들이 가정경제개혁 시민센터인가 하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조이팔을 잡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이팔이 죽었다고 하고 난 직후에 3명이 한국으로 잡혀서 왔는데 아마 자수인 것 같아요. 근데 그 3명한테서 어떤 것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고, 당시에 조이팔이 죽었다라고 발표했던 이 서울시경입니까? 진흥계장, 그 사람이 그 진흥범죄수사대장, 지난번에 3인방 찌라시에 관계됐던 박관천 경정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이팔이 죽었다라고 하다가 이제 갑자기 조이팔이 살아있다라는 쪽으로 가면서 살아있는 전제로 수사를 하겠다. 자, 조이팔은 압수수색 받을 때 다음날 압수수색 온다고 다 알려줬고, 그 다음에 심지어 도망갈 때 들리는 이야기로는 경찰차가 에스코트했다. 또 해안에 가니까 해경에서 에스코트해서 중국 배를 만날 때까지 해줬다. 그리고 조이팔은 당시에 한국의 최고 정치 실력자가 뒤를 봐줬다. 그래서 외국으로 나가는 데까지 만들어줬다. 그리고 조이팔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서 대구 지역의 최고 주먹이 나섰다. 이런 이야기까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이팔을 전번에 유병헌 사건 때 조이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했죠. TV 나가서. 자, 유병헌은 살아서 잡히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정관계에 깊숙하게 좌우로 여야로 연결된 사람이 살아서 잡히면 어차피 무기징역일 건데 유병헌이 입을 열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결국 유병헌은 뭐 사라질 거나 죽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요. 결국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자, 조이팔도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 놓고는 아마 뭐 돈을 4조에서 한 10조 정도 빼먹었으면 한 절반은 들고 튀었지 않겠습니까? 그 튄 돈을 가지고 중국에서 지금 호화 생활을 하다가 여러 군데서 지금 목격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생존설의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다라고 오늘 한 신문이 보도했는데요. 죽고 난 뒤에, 그러니까 2011년 12월에 죽었다 했는데 2012년 2, 3월에 녹취된 23분 분량의 파일에서 조이팔이 살아있다는 걸 전제로 변호사하고 측근이 여러 문제를 상의하는 내용이 녹취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삼촌이 조카가 녹취한 겁니까? 조이팔이에요. 삼촌이 노발대발하고 있다. 뭐 전부 삼촌이 어쩐다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 현지에서 조이팔을 휠체어에 타서 뭐 20대 여자가 동행을 하고 어깨들이 2명이 보디가드를 쓰는 부분을 봤다. 한국식 카페에서. 그런 목격자가 여러 명 나왔고요. 무서워서 신고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조이팔이 살아있고 이렇게 조이팔이 권력을 끼고 중국으로 도망가고 이랬는데 왜 이런 사실들이 여태까지 밝혀지지 않았냐. 그때 이 대구에 경찰서 강력 개장을 하던 사람이 조이팔을 도주하게 하는데 일조를 했는데 정보를 제공하고 그 사람이 그 뒤에 징계를 받은 게 아니라 총경 경찰서장급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난달인가 구속이 됐어요. 이제. 그리고 김광준 이 검사도 일반 검사가 아니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까지 지낸 고위 검사가 김광준이 2억 4천만 원 받았다고 구속됐고 또 검찰 서기관, 그러니까 검찰에 일하는 행정공무원이죠. 서기관이 15억, 검찰 수사관이 15억을 받았다. 구속됐죠. 그리고 조이팔 수배 담당자였던 정직 경찰도 구속됐고, 즉 조이팔을 갖다가 중국 가서 찾아본다고 갔다 온 사람도 돈 받고 온 거예요.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이 대구 경찰청 강력계장으로 일하면서 아까 총경으로 승진했다는 사람은 조이팔과 9억의 돈 관계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승진됐다가 지난달에야 구속됐어요. 그러니까 이 생선을 지키라고 나갔던 고양이들이 다 생선을 주워 먹은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안심하고 주워 먹은 배경에는 그 배후에 당시 정치 권력이 있다 보니까 아니 위에서 그러는데 우리가 뭐 조이팔 옆에 서서 좀 주워 먹어도 당할 일이 있겠냐라고 생각하고 안심 놓고 주워 먹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사회에 정의라는 것이 있는가? 해먹어도요 크게 해먹고 크게 해먹으면서 정치 권력에다가 제대로 잘 뿌려넣으면 그 사람은 그냥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언타처블입니다. 유병헌이 한번 보십시오. 지금 유병헌이 쪽에서 그 뭡니까 정부가 그것도 몇백억도 안 됩니다. 뭐 그 당시에 뭐라 했습니까? 유병헌으로부터 모든 돈을 환수할 수 있다. 그래서 미리 다 가지평을 해놨다. 유병헌의 재산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부가 사고수습을 위해서 들어간 돈은 다 회복할 수 있다라고 큰소리 쳤는데 지금 유병헌한테 회복한 돈은 한 3, 400억도 안 될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유병헌 집인이 뭐니 잡았다가 다시 경매 나가니까 유병헌 쪽에서 도로 되샀다는 거 아닙니까? 경매 나가면 싸잖아요. 왜 남 못 들어게 하고 저거가 다시 받아갈 겁니다. 자, 유병헌이 죽었는데 그걸 재산을 되살, 지금 가족들이 뭐 깜빵 가고 정신이 없을 건데 누가 이런 걸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서민들이요 뭐 4만 명에서 10만 명이 피해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목소리는 지금까지도요. 이제서 보도되기 시작하는데, 이제 조이파를 처벌해야 될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좀 생기니까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언론에 등장하는 거죠. 저는 대한민국에 제일 썩은 것이 언론이라고 봅니다. 제가 뉴스 브리핑을 하는 이유도요. 이 썩은 언론에 경종을 조금이라도 울린다는 목적에서 하는 겁니다. 정치판이 썩은 지 하도 오래됐고, 조이팔에 대해서 언론이 제대로 보도한 언론이 하나도 없어요. 찔끔찔끔 하다 말아버리고요. 그러다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조금 보도가 됐죠. 그래도 지금까지도 조이팔이 중국에서 죽었다 했을 때 대부분 언론은 중국에서 죽었다라는 걸 받았었지, 조이팔이 죽었을 리가 있나. 그 당시에 조이팔에 죽었다라는 화장 필름 한 장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중국의 화장장에 이번에 말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기자를 보내서 사망진단서를 뗀 병원이나 화장을 했다는 화장 증명서나 조이팔에 그 묵었던 호텔의 그 사망 정황이나 이런 거를 언론들이 취재를 했으면요, 그때 밝혀졌을 거 아닙니까? 2011년 12월에요. 어느 언론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조이팔 죽었다라고 발표한 경찰 말을 받아 적은 거죠. 그 조이팔이 죽었다고 발표한 박관천 경정도 룸살롱 업자한테 1억 7천만 원 받았다고, 또 그것까지 제가 추가되어 있죠. 뭐 3인방 찌라시 누설한 거 외에요. 그래서 이 서민들 목소리는 10만 명이나 4만 명은 의미가 없고, 몇 조 대 사기를 쳐서 정치 권력에 상당히 많이 먹여놓은 사기꾼은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세상입니다. 지금 소문이에요. 제주도에는 중국 사람들이 무비자로 들어오니까 조이팔이 제주도를 통해서 중국 사람 여권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뭐 활보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도 바다합니다. 여기서 조이팔 하나 처리하는 거는요,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조이팔이 지금도요, 잡혀와가지고 한국의 법정에 설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생각하지 않느냐면, 조이팔이 잡혀와서 법정에 서는 순간에 문제가 좀 심각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이팔은 아마 살아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가지고 체포대가 가게 되면 죽은 시체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병헌처럼요. 이러니 예를 들어서 세상에 정의가 있다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뭐 늦었지만요, 조이팔이 살아있는지 죽은지 빨리 좀 밝혀가지고 그걸 좀 하십시오. 근데 이번에 잡힌 뭐 강태용입니까? 이 조이팔 밑에서 부사장을 했다는 친구, 뭐 경북대학을 수석 졸업했다고 조이팔이 맨날 사람들한테 소개했대요. 조이팔은 공부를 제대로 못한 사람인가 봅니다. 뭐 국졸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 사람을 앞세워가 이 조이팔이 이제 이 지략을 빌고 해가지고 중국까지 조이팔 따라갔다가 이번엔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서 한국에 이제 곧 올 거라고 이렇게 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와도 조이팔의 정체가 예를 들어서 완전히 드러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정부가 진정으로요, 조이팔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면 조이팔의 뒤를 봐준 사람, 조이팔보다 더 나쁜 놈입니다. 한마디로 조이팔의 피해를 본, 최소 4조에서 많게 10조가량 피해를 본 수만 명을 아주 그 사람들의 집안을 전부 풍지박산시켜버린 장본인 아닙니까? 권력 집행을 막아가지고요, 정의 실현을 막아가.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는 저도 알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까지 가게 되면 사태가 커질 건데, 저는 정부 보고 부탁을 합니다. 괜히 희망 고문하지 말고요, 거기까지 조사를 해보려면 조이팔 사건을 재수사하고, 그걸 안 할 것 같으면 그냥 여기서 스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